안녕하세요. 성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밤입니다. 이제 거의 자정이 다 돼 가는데요. 오늘 비가 왔었죠? 그 비가 오면 저희는 유비무환이잖아요. 예, 환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자가 없어서 제가 병원에서 이 후토크 영상 내용을 만들고 이제 밤에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후토크 영상의 내용은 2장과 3장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 이 내용을 가지고 후토크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받아봤었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제 표정이 좀 없다, 뭐 피곤해 보인다, 이런 피드백만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영상을 좀 더 밝고 재밌게 찍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텐션을 끌어올리기가 좀 힘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방에 애들도 지금 다 자고 있고 해서요. 자,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하셨다면 우리도 창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창조 세계 돌봄, 이 크리에이션 케어, 자, 이것이 선교인가 아니면 선교의 수단인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창조세계 돌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의료도 수단인가요? 비즈니스도 수단인가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비즈니스도 수단인가요? 자, 저희가 라이프 에즈 미션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선교면 모든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표지가 이 크롬마키 이 색깔과 같아서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네요. 자, 이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은 그 로잔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74년에 있었던 그 로잔 선언의 해설서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 기독교 선교의 총체적 관점을 확립한 존 스토트의 고전인데요. 이것이 40년이 지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시대에 맞게 해설하고 비평한 내용을 덧붙여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차례를 보면 선교, 그리고 선교에 대한 고찰, 전도에 대한 고찰, 대화, 구원, 회심에 대한 고찰, 이렇게 이제 존 스토트가 쓴 것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덧붙여 이렇게 출간을 했고요. 이 책의 내용은 그 선교에서 복음 전도가 우선인가, 사회 갱신이 우선인가, 또 온전한 전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는 타종교인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구원에는 어떤 사회적 함의가 있는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회심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존 스토트가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요, 선교를 이렇게 전도로만 여기는 전통적인 입장과 또 선교를 샬롬의 성취로 보는 이게 에큐메니칼 진영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양극단을 보면서 이 교회의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동반자적 역할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긍휼 사역, 이 사회 책임 이런 사역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의 한 세트라고 말하죠. 자, 교회의 선교가요, 성부 하나님의 이 보내시는 역할과 더불어서 이 세상으로 보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를 보면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하죠. 그리고 육과 영, 이 두 영육의 굶주림에 대해서 다 관심을 두시잖아요. 그런 그 전도와 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선교를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대위임령과 대계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를 전도와 사회 책임의 이런 총체적 선교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 당시에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상당한 공격과 반대, 저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 교회가 희생적으로 감당하는 이런 선교 사역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의 최우선성을 강조합니다. 전도와 사회 책임이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했죠. 자, 75년도에 이렇게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이 복음주의 안에서 강조했는데요. 40년이 지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시 선교를 지금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합니다.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럼 선교를 어떻게 정의했냐? 선교가 보낸다는 것,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대입령과 같은 이런 극적인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이 내러티브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보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이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즉 이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 선교에서 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했지만, 라이트는 이 존 스토트하고 다르게 전도와 사회 책임이 이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 통합적 선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것이 이 복음 중심성으로 통합되어서 이렇게 이해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복음 자체가 성경적으로 타당한 모든 선교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복음 중심으로 통합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온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과 사역, 또는 전도와 정의, 또는 선포와 사회 책임,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이런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관점이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맞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런 관점들이 시대에 맞는 선교적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안다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선교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의도적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진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자에게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통합적 시각, 관점 회복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의도성을 지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딸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둘째 딸이거든요. 지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둘째 딸이 저랑 이렇게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막창도 좋아하고 이래서 딸과 저랑 이렇게 식성이 닮았거든요. 딸이 나를 닮았다는 것이, 이 딸이 아빠를 닮았다는 것이 저를 이게 굉장히 기쁘게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다면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강희가 둘째 딸이 저랑 뭐 늘 이렇게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 이 둘째 딸이 한 2달 전인가요? 갑자기 이제 채식을 선언했습니다. 2주 동안 자기가 채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혼을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채식을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또 뭐 그걸 동참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아내가 상을 2번 차려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꾸역꾸역 그 2주 동안 채식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빨리 끝내라고 막 여러 번 뭐 얘기도 했지만 결국 2주 채우고 나서 마지막 날 그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햄버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놀렸죠. 봐라, 네가 채식만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지, 햄버거 먹고 싶지. 제가 이렇게 놀렸었거든요. 근데 둘째 딸이 그림을 자세히 보라고, 아빠 그림 좀 제대로 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이 햄버거에 보시면 이 패티가 없죠. 패티가 없고 왼쪽에 보면 이게 살림이 타고 있는 그림이래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소를 도축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른쪽에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 그림이 뜻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림을 파괴하고 일단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2주 동안 채식을 하면서 지구를 살리는 것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채식을 하게 됐고 또 햄버거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 이런 그림을 그렸냐 이렇게 물으니까 둘째 딸이 알베르트 까미의 그 페스트를 읽고 자기도 지구를 살리는데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학교에서 시킨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좀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에 따른 의도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딸을 통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어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전도 인사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산다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성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작은 의도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거나 플라스틱을 좀 줄이려고 노력한다거나 걸어 다닌다거나 전기차를 사는 것도 고려해 본다거나 이런 등등, 이런 우리 삶에서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총체적 삶의 회복입니다. 선교적 삶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이런 이원론에 갇히게 되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주로 하느냐 하면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다운되는, 귀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영혼 구원과 창조 세계의 돌봄은 통합적 관점에서 모두 귀합니다. 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램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그렇게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후토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